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설 연휴 지나고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발보조기 처방 중에서 조금 굉장히 흔하게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전족부도 아니고 포풋 익스텐션 된 부분도 아니고 리어풋 쪽에 이 포스팅 된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뭔가를 강화해 주는 레인포스 아치라고 합니다. 레인포스 아치를 조금 강화해 준다라고 해서 레인포스 아치라고 하는데, 아치 패드, 미디알 사이드만 아치 패드를 대는 게 아니고요. 미디알 사이드만 아치 패드를 대는 게 아니고 라테랄 사이드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아치를 대주는 겁니다. 대주고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레인포스드 아치 또는 레인포스 아치는 언제 처방하게 되는가 하면, 이게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체중이 부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봤을 때 아치가 비교적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치가 플랫한 게 아니고 아치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게 되면 아치가 약간 주저앉으면서 심하게 뒤에서 봤을 때 심하게 이렇게 발구스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아치가 약간 주저앉는 그런 경우에 레인포스드 아치를 처방하게 되고요. 주로 흔히 나타나는 어떤 환자들은 주로 여자분, 여자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젊은 여자분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풋스캐너, 알프스에서 나오는 KT뷰를 보게 되면 앞발 쪽만 닫고 뒷발 닫고 아치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미디알 사이드, 라테랄 사이드 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포스 아치를 처방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 처방전에는 레인포스 아치라고 없습니다. 그냥 포풋, 미드풋, 리어풋 이렇게 있는데, 미드풋에 보면 아치 패드는 있는데 레인포스드 아치라고는 없습니다. 그럼 저 밑에다가 별도로 어디셔널 리퀘스트 그 란에다가 레인포스 아치라고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양쪽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를 조금 설명드리면, 발에서는 중요한 관절이 3개 있습니다. 앵클 조인트 있고, 다음에 미드 타잘 조인트 있고, 미드 타잘 조인트는 아시겠지만 네비큘라와 탈루스가 이루는 탈로 네비큘러 조인트 있고, 또 바깥쪽에 캘케니오 큐보이드 조인트 있고, 캘케니우스와 큐보이드가 이루는 캘케니오 큐보이드 조인트도 있고, 다음에 탈루스와 네비큘러가 이루는 탈로 네비큘라 조인트, 이게 이제 미드 타잘 조인트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탈루스랑 캘키니우스가 이루는 스브탈라 조인트, STJ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브탈라 조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이제 스브탈라 조인트는 미드 타잘 조인트에 영향을 주고, 미드 타잘 조인트의 움직임은 또 스브탈라 조인트에 영향을 주지만 어쨌거나 지금 약간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은 스브탈라 조인트고요. 스브탈라 조인트가 이렇게 수평면에서 이루는 어떤 관절축은 예전에 발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평균적으로 횡단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대략 한 42도 정도의 평균 각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요. 1941년도에 존 티 멘트라는 학자가 연구해 봤을 때 16구의 카데바 시체로 이렇게 연구를 한 어떤 그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53년도에 힉스라는 학자가 또 연구한 그런 논문에 의하면
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의 STJ, 스브탈라 조인트 축은 아주 적게는 20도, 많게는 60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20도라고 하면 굉장히 낮고요. 사실은 60도 같으면 아마 발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레인포스드 아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평균 이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42도 이상을 넘는 그런 STJ 축을 갖고 있는 스브탈라 조인트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의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측면에서 이 각도를 말씀드립니다. 이 각도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90도, 이게 0도니까 42도면 대략 한 40도 반 한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정도가 이제 노멀한 에버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60도, 뭐 이렇게 캘키뉴스가 굉장히 일어나 있는 거죠. 엔티리얼 쪽이 일어나 있거나 반대로 앞쪽이 굉장히 내려가 있는 20도에서 대략 한 20도에서 60도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레인포스드 아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 이상의 STJ 축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가, 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자가 뭐 여러 가지 소프트 티슈, 그 주변에 리가멘트라든가 아니면 텐둔이라든가 머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유연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발의 아치 쪽이죠. 아치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디알 사이드 내측만 받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측만 받치게 되면 결국 아치 스포터가 되는 거고요. 아치 스포터가 되는 거고, 아치가 아니고 아치를 라테랄, 미디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발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뷰 검사를 했을 때 앞발만 닿고 뒷발만 닿고 중간 허리 부분은 내측과 외측이 공중에 닿지 않고 붕 떠가 있는 상태이면서 섰을 때 심하게 발구스라든가 발우스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발은 상당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그 포스트죠. 포스트 또는 이게 족부 보조개를 만들 때는 다른 강의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그 포스트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플라스틱으로 된 어떤 구조물을 실제적으로 변형시키는 인트린직 포스트가 있고요. 인트린직 포스트, 그 내재 포스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트린직 포스트가 아니고 익스트린직 포스트입니다. 익스트린직. 그 외재적으로 포스트를 대는 거 또는 포스트 또는 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쇠의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환자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여자분들이고 나이 연령층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젊은 어떤 숙녀분들,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특히 이제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역시 게이트뷰입니다. 게이트뷰로 검사를 해보면 앞발 쪽은 닿고 뒷쪽은 닿고 그러면서 내측과 외측이 다 떨어져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 발이 불안정한 상태, 은스테이블한 상태의 발을 갖고 있을 때는 레인포스 아치를 처방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개는 이제 아치를 내측 아치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실제로 제가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치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횡아치 이 세 개의 아치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측 아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횡아치, 외측 아치가 무너졌다는 거고 외측 아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횡아치, 내측 아치도 무너졌다는 거고요. 횡아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내측, 미디알, 외측, 라테랄 다 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 개의 아치만 독립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치 패드를 대는 것보다 그런 경우에는 레인포스 아치가 훨씬 더 좋은 처방입니다. 꼭 이렇게 처방하실 때 게이트뷰 검사 또 환자의 성별, 연령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레인포스 아치를 처방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레인포스
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조금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어떤 추가적인 처방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아마 자막에 나가는 제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관련된 뭐 영상물 자료 찾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또 방문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